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분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 끼리 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들 기다리시던 그 컨텐츠죠. 대박 컨텐츠 매주 끼리과 함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플러스 혹시나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 영상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는 이렇게 갑자기 흐앙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음봉의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번 연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하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21선을 강하게 뚫어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선인 61선까지는 내려가겠구나. 그렇다면 3120선까지는 충분히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트만 본다고 무조건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지만, 하지만 주식 투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3100 초반까지도 혹시나 일단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항상 매수 버튼 잠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린이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와, 이거 싸다, 이거 빨리 사야 돼 라고 생각될 때가 아니라 언젠가는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사는 거 맞을까?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내일 또 내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때쯤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갑자기 주식이 싸 보일 겁니다. 당연하죠. 코스피 고점 대비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지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수하기 전에 한 번 더 꼭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심각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음봉의 폭이 엄청나게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21선을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61선, 그러니까 코스닥 970 라인은 충분히 깨질 확률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자, 다음으로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그 부분이 더욱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외국인들이 손살에 치면서 아니야 우리 안 들어갈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장세가 외국인 장세인데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무려 9원이나 올라서 1117원에 마감됐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환율이 이제 올라갈 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면은 앞으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외국인들의 탈출이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을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3박자가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가?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해 종합이 치고 올라가는가?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60일선을 뚫어내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60일만 닿으면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 아직까지 코스피에 좋은 영향이 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렸죠.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관은 주구장창 매도하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연기금은 계속 판다 이런 상황이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단추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봤더니 계속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차트를 깨고 슬금슬금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1선까지도 공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8만 전자가 살짝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여나 8만원까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추매의 기회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현대차가 있을 것 같군요. 자,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저 기리스는 두 가지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121선, 그러니까 보라색 선에 다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지는 게 멈추고 오른쪽으로 기면서 양봉이 출현하는가,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현상이 겹쳐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예시였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죠. 결국은 121선을 지키는가 싶더니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보시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1년 뒤를 보자면은 이렇게 좋은 주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두의 걱정대로 5월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가 매수의 찬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기린이분들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카카오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이버도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 그리고 카카오 또한 위태위태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주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증시자금 동향에서 신용잔고를 보자면 매일매일이 신고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듯이 신용잔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하게 하락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신용잔고를 털고 가겠다라고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팅은 당연히 신용잔고가 높은 주식일수록 먼저 맞고, 그리고 플러스 이때가 기회인 사람들이 있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린이분들이 그때가 이제 공포에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니까 주식 다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 비중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북한 세계 담화 동시에 발표, 대남 대미 압박, 최고 전원 모독하지 말라, 상응 조치 강구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동네가 조금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나빠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린이분들은 대차 증가하는 종목, 그 다음에 고평가 종목, 특히 이 고평가 종목은 원래도 유의를 해야 되지만 공매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조금 더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에서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매도에서 올해 잔인한 5월 없다. 증권가 코스피 3,300도 가능하니까 주식 팔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 길이 또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이걸 보니까 야, 이거 기관 이런 말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 보시면은 최근 20일간 기관의 순매수량입니다. 코스피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매도만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공매도 시작해가지고 주식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지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구장창 2주 내내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물량은 연기금이 포함하고 있겠지만 나머지 50%는 또 다른 데서 매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이 저런 리포트를 내면은 조금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시장의 안 좋은 소식을 조금씩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 기릿은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짧고 굵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비트코인 기억나시죠? 그때 17일부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였죠? 지난주 주말이었죠.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주말 코스피가 어땠죠? 고점이었습니다. 고점. 세계 증시도 그때가 고점이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전세계 시장이 고점이었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짧고 굵게 조정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 증시의 카나리아 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들어맞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주일 뒤에 전세계 증시가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지속적으로 맞다면 이번 하락은 짧고 그 다음에 굵을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 정도만 지나면은 다시 반등을 시작하겠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소나기가 오려고 날씨가 꾸릉꾸릉한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산책 나가지 말자고요. 그 말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일단 다음 주 월화까지는 설령 주식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수 버튼을 꽉 잠그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무조건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린이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기릿은 매도의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판다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한 이번 주에는 판다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산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 샀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이 매수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51, HMM,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지주, 아모레G,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고려아연, 호텔신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두산, 이렇게 19개가 있고요.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주 증시가 어땠죠? 나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은 파란색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거의 50% 정도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연기금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이 지금 현재 매수하는데 조금 특징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지주, HMM, 아모레G,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두산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이번 주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특징점이 있죠. 조선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현대미포랑 그 다음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매수하실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는 아모레G,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있다는 것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다음 외국인 또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파란색이 50%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 와중에도 얘네가 사는 거는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종목이 있는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은행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하이브, 현대글로비스,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마트 신세계, LG유플러스, 기업은행, S51, 삼성엔지니어링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똑같이 특징주를 보자면은 LG화학 우선주를 엄청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신세계,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도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개미들이 뭘 샀나? 오른쪽을 보시면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인분들이 산 거는 전부 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개미가 샀는데 이익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LG, 지금 현재 성형외과에서 누워있는 LG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확실히 개미가 사는 종목은 피하는 게 조금은 좋고, 그 다음에 연기금과 외국인이 사는 거는 좋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사는 종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랑 어떤 종목이 겹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없으면 간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게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기아, 현대차, 카카오, 삼성전기, 신풍제약, 셀트리온, 두산퓨얼셀, SK바이오사이언스, SKOCI, 삼성 SDI, 마지막으로 레고캠바이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여러분들의 종목이랑 몇 개나 겹치나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 주식들이 다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뉴스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었더라고요. 기린이분들의 주말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제목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스트레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렛츠 기릿. 자, 이번 주 첫 번째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국내만 500만 명, 엄청나죠?
삼성전자가 385, 그 다음에 우선주를 들고 계신 분이 11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라는 거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B2 사상 첫 23조 돌파. 아까 전에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2가 늘어나게 되면 상승에도 제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피해가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빚을 내서 투자한 게 뭐냐? 바로 삼성전자, 시젠 이런 종목들을 샀다고 합니다. 충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미국 긴축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여름. 그때가 코스피가 쭉 빠질 수 있는데 아마도 6, 7월 정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때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짝 보자면 미국 페드가 뉘앙스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2분기 말쯤 되면 공식적인 긴축이 나올 거고 그때 시장은 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주식 투자는 끝없는 악재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린이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식은 오릅니다. 다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돈을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 예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빠르게 돈을 벌려는 단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한 번 더 잔소리 조금만 드릴게요. 단타는 진짜 안 좋습니다. 어느 순간 단타를 하시다가 이걸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단타가 중독이 됩니다. 한이 기린 내가 이렇게 단타를 해보니까 아니 요즘 단타를 딘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딘딘을 하니까 하루에도 월급이 나와. 그런데 뭐라고 1년 동안 투자해서 10% 수익률에 만족하라고? 난 못하지. 하루에 5%씩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단타에서 빠져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단타를 즐겨 하신다면 조금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기린이분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메타버스, 그 다음에 슈퍼스타 컴백 이런 것 때문에 조명받는 대형 엔터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 길이 또 엔터주를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또 끝날 거니까요. 그래서 하이브, SM, JYP, YG 이 기업들을 관심 있게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엔터주에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 4개를 다 골고루 사면 됩니다. 굳이 하나에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SKIT가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런데 다음 대어도 이렇게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유가증권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55%, 그 다음에 알리페이가 45%를 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로는 올해 초 샀다면은 최고 229%, 철강주가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같이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철강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철을 많이 사용하겠죠. 경기 회복의 꽃은 철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친환경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온전히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있죠. 그 몸값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16조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대로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된다면 바로 따상이고 뭐고 그걸 안 해도 유가증권에서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32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군요. 진짜 엄청난 대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오를 종목 카지노주 투자해볼까? 이번 주에는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릿은 정말 좋게 보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카지노는 바로 그때가 되면 다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재밌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이끼리 내가 생각했을 때 카지노는 아닌 것 같아. 왜냐고? 우리 지금 모두 비트코인 하고 있잖아. 코인 때문에 카지노주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루하루 핸드폰을 키면 바로바로 도박장이 열리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카지노를 갈 이유가 없겠죠. 저 기리씨 그걸 듣고 야,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의 매출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주신 기린이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조금은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석탄투자 발뺄까, OCI 등 관련주 약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ESG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에 관련된 기업들은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석탄 관련 투자를 멈출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OCI, 금호석유, LG상사,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도 석탄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겠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로는 골드만이 우리나라를 평가했을 때 올해 코스피 3,7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골드만삭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큰 이익이 볼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군요. 한국 경제가 경기 주기에 민감한 만큼 경제가 개선될 때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위에 보시면은 종가보다 약 16%만 오르면은 코스피 3,700이라고 합니다. 16% 하니까 얼마 안 돼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달성하는 그 순간 코스피도 3,500은 당연히 넘기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10만 전자와 그 다음에 코스피 3,700은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마지막 뉴스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내달 21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겠군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별거 없더라고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단 한 3분이면 아니 2분? 아니 1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공매도 재개 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만 그냥 꾹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어린이날입니다. 기린이분들 어린이 계신가요? 아니 뭔가 말이 이상하군요. 자녀 계신가요? 자녀가 계시다면 좋은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자녀가 없으시다면 본인이 어린이가 되어서 본인에게 돈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 길이 또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다시피 수요일에는 이렇게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나가실 때 그리고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기상캐스터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카스 이어 테라도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좀 사재기 해야 됐나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어쨌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아니 길이 얼마나 올리는데 한번 봤더니 아래 보시면 평균 1% 정도 올린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몇십 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서울바이오시스, 코오롱인더, 그 다음 4일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서울반도체, SK네트워크스, 금호석유, SK렌터카, 삼성중공업, 화이자 두 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진가, 제너럴모터스, 그리고 목요일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CS윈드, BGF 리테일, BGF, 마지막으로 금요일 롯데케미칼, CJ 대한통운, 웹젠, 현대 이지웰, 현대홈쇼핑, 그룹폰이 있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 기린또 기린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린이분들. 오는 5월 모두 하시는 거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모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식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힘드시다면 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기린이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린씨였습니다. 빠이요.